연초부터 시장 분위기 정말 심상치 않죠. XRP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유통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거래소 보유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작과 동시에 불과 닷새 만에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가 무려 8억 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억 5천만 개였던 거래소 내 XRP 잔고가 지금은 18억 5천만 개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죠. 단기간에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이 시장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특히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이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까지만 해도 30억 개 이상이 거래소에 남아있었던 걸 감안하면 이거 급감한 거 보이죠? 지금 보유량은 과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줄어든 상태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가들에 따르면 실제 보유량이 더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XRP 잔고가 14억 4천만 개로 추가로 9천만 개가 다시 한번 크게 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보통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건 매도 압력이 약해진다는 뜻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죠. XRP 가격 오르는 거 보세요.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급등세 뒤에는 중요한 변수, 현물 ETF가 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XRP 현물 ETF 유입 자금이 지금까지 단 하루도 순유출 없이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이거 얼마입니까? 1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거래소 내에서 물량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구조예요. ETF가 시장의 수급 구조를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꾸준히 유입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나오겠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라는 거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이슈로 보기엔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죠. 예를 들면 장기 보유자들이 자산을 거래소에서 꺼내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하면서 점점 거래 가능한 XRP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XRP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단순한 가격 이슈로 넘기기엔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고 이 흐름은 장기적으로 XRP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초부터 갑자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시점이죠. 핀시어스의 보고서와 XRP ETF 실시간 추적 자료를 함께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작년,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XRP 관련 투자 상품에는 총 36억 9,70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2024년엔 고작 6억 달러였는데요. 한 해 동안 508%가 증가한 걸 알 수 있죠. 같은 기간 비트코인에는 35% 줄어든 269억 달러가 줄어들었죠. 이걸 보면 XRP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목을 받았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보면 작년 총 유입액은 472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자산별로는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죠. 이더리움은 1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8% 급증했고요. 솔라나 역시 36억 달러로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상위 몇 개의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딱 떠오른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선별적 로테이션입니다. 시장이 무작위로 움직인 게 아니라 기준이 분명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저는 실사용성, 확장성, 그리고 규제 명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XRP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한 사실상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였고요. 사실 XRP로 자금이 들어온 건 ETF가 출시되기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11월 14일부터 1월 초까지 ETF에는 총 16억 5천만 달러가 유입됐지만 이건 전체 유입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언제 들어왔냐면요. 훨씬 전인 8월 달이었습니다. 바로 SEC와 리플 간의 5년짜리 법적 공방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이에요. 항소 철회와 1억 2,500만 달러 벌금 납부, 이게 사실상 게임 체인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자마자
기관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솔라나가 1000%나 성장했는데 그걸 XRP가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연간 전체 수치로 보면 솔라나가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ETF가 출시된 이후로, 정확히는 올해 1월 5일 기준으로 XRP가 전체 유입 금액에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월 5일 기준 XRP의 순자산은 16억 5천만 달러, 솔라나는 10억 9천만 달러, XRP가 51% 앞서 있는 상황이죠. XRP는 솔라나보다 ETF 출시가 12일이나 늦었는데도 이게 역전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일평균 유입액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인데요. XRP는 하루 평균 3,500만 달러, 솔라나는 1,690만 달러였습니다. 거의 2배 차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XRP는 35일 동안 단 한 번도 유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100% 순유입이에요. 이게 바로 ETF의 힘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빠르게 성장한 프로젝트라도 ETF 자금 유입에서 뒤처지면 시장의 자금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이제 알트코인 시장의 순위는 프로젝트의 펀더멘털과 ETF 출시 시점, 그리고 대규모 기관 유입 순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